1980년대 초 판자촌 장남 철수 씨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 이유가 가족에게 돈을 벌어 보내기 위해서라는 말을 철수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낡고 녹이 쓴 작은 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함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철수야, 순영아, 영희야, 미안하다. 이 함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거라. 내가 집에 돌아오는 날, 그때 같이 열어보자꾸나. 철수 씨는 그 함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 속에 아버지가 우리 몰래 숨겨둔 호화로운 도시 생활의 흔적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순영 씨는 만류하셨지만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철수 씨는 결국 낡은 함을 부수려 합니다. 함 속에는 모두가 상상했던 금은 보화가 아닌 온 가족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버릴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 김만복 씨는 가족을 위해 어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숨겨왔던 것일까요? 철수 씨가 함을 부수려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가장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80년대 서울 변두리 비탈길에 위치한 판자촌에서 철수 씨네 가족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아버지 김만복 씨는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시골에서 상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건설 현장 반장으로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셨지만 몇 달째 집에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20살이 넘었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된 공장 생활을 하던 철수 씨는 그 점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계신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만 보내면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철수 씨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보낸 우편물 안에는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낡고 녹슨 작은 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함 위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꾹꾹 눌러 쓰여 있었죠. 이 함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거라. 내가 집에 돌아오는 날, 그때 같이 열어보자꾸나. 철수 씨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 호의호식하며 숨겨둔 사치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보내고 가족의 얼굴은 보지 않으시면서 이런 낡은 함으로 아들의 마음을 떠보려 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철수 씨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마저 아버지에 대한 불길한 소문을 수군거리는 것이 그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순영 씨는 아버지를 믿으라며 철수 씨를 만류하셨지만 어머니의 말은 이미 분노에 찬 철수 씨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에게 아버지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돈만 보내는 무책임하고 비밀이 많은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 낡은 함이 자신들의 가족을 외면한 아버지의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함을 부숴 아버지의 은밀한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슬픔 속에서 밤잠을 설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낡은 함을 향해 도끼를 들고 맙니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고 곧 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으로 찾아갈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아버지 김만복 씨가 집을 떠나 건설 현장의 숙소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넉 달이 훌쩍 넘었지만 어머니 순영 씨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가족들에게 두툼한 돈 봉투와 함께 깊고 차가운 외로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생활하셨습니다. 낮에는 동네 부잣집에 가서 파출부 일을 하시고 밤에는 삭바느질 부업을 하며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순영 씨의 손마디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해지셨고 고된 노동으로 늘 허리를 숙이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들 철수 씨에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신 거란다. 아버지를 믿어야 해. 순영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으셨지만 밤늦게 홀로 바느질을 하실 때면 가끔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장녀 영희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오빠 철수 씨처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된 삶과 아버지의 희생이 모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가 보낸 돈 봉투에서 나는 흙먼지와 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철수 씨의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밖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계시길래 몇 달째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돈만 보내면 모든 도리를 다한 건가요? 철수 씨는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원망은 이 가난한 판자촌 생활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순영 씨는 그런 철수 씨에게 그저 아버지가 늦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순영 씨가 남편의 늦은 귀가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데는 만복 씨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숨긴 아주 특별하고 위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영 씨는 만복 씨가 가족을 위해 특별 위험 수당을 받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가장 위험한 고층 작업만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묵묵한 기다림과 희생이 도시 판자촌의 힘든 밤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셨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일하는 공장의 동료가 그의 귀에 불길하고 충격적인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김 반장님 말이야. 요즘 S그룹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며? 근데 거기서 김 반장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김 반장님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너희 아버지 밖에서 따로 살림이라도 차린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의 눈앞은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평생 가족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철수 씨는 그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몇 달째 이어진 부재,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계신 어머니의 침묵이 그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의 분노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망하던 아버지의 부재가 사실은 자신들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풍족하게 살기 위함이었다는 충격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 힘들어 하실까봐
염려하면서도 이미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낸 돈 봉투를 보며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이 돈이 우리가 힘들게 사는 동안 아버지가 그 여자와 함께 쓰는 돈이었단 말인가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동안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단 말인가요? 철수 씨는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매일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충격적인 소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야간 근무를 몰래 빠져나와 아버지가 일한다는 S그룹 아파트 건설 현장의 주소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소문은 이미 철수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이 의혹을 해소해야만 앞으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은 소문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새벽 일찍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아버지가 일한다는 S그룹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아침부터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고급 외제차들이 드나드는 것을 본 철수 씨는 더욱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판자촌에서 비가 새는 지붕을 걱정하며 사는데 아버지는 이런 최고급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돈을 벌어 다른 여자와 풍족하게 살고 계셨단 말인가요? 철수 씨는 분노에 차서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공사 현장 안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먼지와 흙, 그리고 날카로운 철근이 가득한 위험한 현장이었지만 철수 씨는 아버지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반 사람들을 살피고 현장 사무실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현장 인부들이 식사를 하는 간이 식당 쪽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어이, 김 반장. 어제 그 일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나왔다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리해? 인부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철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현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철수 씨는 그들의 대화를 따라 아버지 김만복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식사를 마친 후 삼삼오오 흩어지는 틈을 타 철수 씨는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임시 숙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현장 인부들이 간단히 쉴 수 있도록 마련된 낡고 지저분한 컨테이너 박스들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화려한 아파트 공사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낡은 컨테이너들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살림이 이런 곳일 리가 없어요. 철수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컨테이너 박스 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김반장이라고 씌어 있는 다른 컨테이너들보다 더욱 낡고 허름한 박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문 속의 진실이 아닌 아버지가 숨겨온 상상 초월의 비극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김반장이라고 씌어 있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났고 철수 씨는 그 안을 보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철수 씨가 생각했던 호화로운 생활은커녕
비바람도 겨우 막을 듯한 처참한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좁은 공간에 낡은 모포 하나와 플라스틱 바가지 몇 개, 그리고 시골에서부터 가져온 듯한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소문 속의 비밀스러운 여자도 숨겨둔 호화로운 집도 없었던 것입니다. 철수 씨가 오해했던 부유한 생활은 사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돈을 더 보내기 위해 가장 열악하고 외로운 환경을 자처하며 살아온 고독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컨테이너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김만복 씨는 흙먼지 범벅이 된 채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50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헬쑥하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쪽 팔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모포 밖으로 드러난 다리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희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돈만 아는 아버지라고 원망했던 그 돈이 사실은 아버지가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피땀 흘려 번 목숨을 건 희생의 증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좁고 냄새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철수 씨는 난생 처음 가장의 무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사과할 기회를 찾기 위해 컨테이너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든 아버지를 뒤로하고 컨테이너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과 함께 낡은 새마을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부터 쓰시던 낡은 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겉표지가 찢어진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김만복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속마음은 철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H빔 설치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다쳤다. 철수 녀석 등록금 마련하려면 쉴 수가 없다. 병원 가면 일이 밀린다.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 순영이가 보낸 편지를 읽었다. 철수 녀석이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안하다. 나를 원망해도 좋다. 이 고생 너희에게만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철수 씨의 뜨거운 눈물은 노트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은 단순히 고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생사의 고비에서 얻어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철수 씨는 옆에 놓인 작업복을 보았습니다. 작업복 안쪽에는 피가 굳어 얼룩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재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 오히려 다친 몸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가장 위험하고 돈이 많이 되는 야간 고층 작업까지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어머니가 늘 아버지가 늦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철수 씨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찢어진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이제 무한한 죄책감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든 아버지를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곧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현장 관리자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상태를 알리고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관리자는 이미 아버지의 부상을 알고 있었지만 김만복 씨가 제발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기에 모르는 척했던 것입니다. 만복 씨는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어머니 순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놀란 순영 씨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영 씨는 만복 씨의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 내가 말했잖아요. 제발 무리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철수 씨는 슬픔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싸던 중 철수 씨는 아버지가 이전에 보내준 녹슨 작은 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보물 대신 수많은 통장 사본과 함께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특별 위험 수당 및 산재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동안 아버지가 가족에게 보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영아, 철수야, 영희야. 내가 이 돈을 너희들에게 주는 건 내 목숨값으로 마련한 돈이란다. 이 돈으로 너희들 사는 집부터 고치고 철수 녀석 대학 등록금으로 써라.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란다. 편지를 읽은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가족에게 보냈던 돈들이 단순히 일당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어온 위험 수당과 상해 보상금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침묵은 사실 가족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이젠 자신이 가족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순영 씨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철수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계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김만복 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김만복 씨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수많은 고난과 희생을 견뎌온 가장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모든 시간을 후회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철수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도시를 만든 건 바로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도시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내 유일한 꿈이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이제 철수 씨에게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온몸으로 짊어진 위대한 가장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제가 아버지의 꿈을 돕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영희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철수 씨와 아버지 만복 씨는 눈물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부자 관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가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만복 씨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마침내 퇴원하셨습니다. 철수 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아버지를 낡은 오토바이에 태워 판자촌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순영 씨와 동생 영희가 눈물과 웃음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만복 씨는 좁은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아버지의 녹슨 작은 함 속에 있던 산재보상금과 특별수당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우리 집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 돈은 아버지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순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온 가족은 만장일치로 가장 먼저 낡고 비새는 판자촌 집을 허물고 튼튼한 세보금자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수 씨는 공장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옆에서 자문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어머니 순영 씨와 동생 영희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만복 씨의 희생적인 사연을 듣고 모두 달려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마을 운동의 구호처럼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땀 흘리던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흙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동안 철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가족애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온 가족의 땀과 눈물로 새로운 희망의 집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의 고생 끝에 김만복 씨네 가족은 드디어 낡은 판자촌을 허물고 튼튼한 벽돌집을 완성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땀과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금자리였습니다. 집들이 날 이웃들은 역시 김반장 가족은 다르다, 대단하다 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아들 철수 씨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였고 동생 영희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만복 씨는 새 집 마당에 앉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돈 봉투 대신 아들 철수 씨가 선물한 편안한 운동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돈으로 지은 게 아니다. 아버지의 땀과 너희들의 믿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영원한 행복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어머니 순영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철수 씨와 영희는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김만복 씨의 이야기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모든 가장들의 헌신과 희생을 대변하는 감동 실화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려 했던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은 결국 가족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희망의 집을 짓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희망의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라겠습니다.